60대 초반의 한 남성이 지난 여름 강남의 아파트 시세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1년 전보다 억 단위로 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당황했습니다. 작년에 팔아서 지방으로 내려갈까 고민했던 그 아파트가 이렇게 오를 줄은 몰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강남만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전역이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외곽 지역까지 가격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이 상승세가 계속될 것인지 아니면 곧 꺾일 것인지 말입니다. 중개인은 애매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수도 있다고, 하지만 아무도 확실히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남성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금 팔아야 하는지 더 기다려야 하는지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 고민은 지금 수많은 중장년층이 안고 있는 현실입니다. 올해 아파트 시장은 예측하기 어려운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급등하고 어떤 지역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풍선 효과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한쪽이 오르면 다른 쪽도 오른다는 그 현상 말입니다. 과연 올해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올해 아파트 시장의 분위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연초부터 강남을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규제가 풀리고 대출이 쉬워지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매수 심리가 살아났습니다. 몇 년간 침체되었던 시장이 갑자기 깨어난 느낌이었습니다. 매물은 사라지고 호가는 올라가고 거래는 늘어났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강남에서 시작해 서초, 송파로 번졌고 이어서 강북과 경기도까지 확산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풍선 효과의 시작이었습니다. 풍선 효과란 무엇일까요?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처럼 특정 지역의 가격이 오르면 그 주변이나 대체 가능한 지역의 가격도 따라 오르는 현상을 말합니다. 강남이 너무 비싸지면 사람들은 강북이나 경기도를 찾습니다. 그러면 그곳의 수요가 늘고 가격이 오릅니다. 다시 그곳이 비싸지면 더 외곽으로 사람들이 이동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격 상승이 파도처럼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느 50대 후반 부부의 경험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들은 작년 말 강남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가격이 너무 올라서 차익을 실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경기도 신도시에 더 넓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강남보다 절반 가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만족했습니다. 집도 넓고 남는 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강남 집값은 계속 올랐고 자기들이 산 신도시 아파트도 따라 올랐습니다. 문제는 강남이 더 많이 올랐다는 것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손해를 본 셈이었습니다. 부부는 후회했습니다. 차라리 강남에 계속 있었더라면 더 많은 차익을 얻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풍선 효과가 반드시 동일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강남이 10% 오른다고 해서 경기도도 10%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강남은 20% 오르고 경기도는 5%만 오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 지역과 주변 지역의 수요 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여전히 강남을 원합니다. 경기도는 차선책일 뿐입니다. 그래서 강남의 상승폭이 더 큽니다. 그렇다면 올해 풍선 효과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어떤 이들은 강남 중심의 상승이 계속되고 주변 지역은 제한적으로 오를 것이라 예측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강남이 너무 비싸져서 이제는 강북과 경기도가 본격적으로 오를 차례라고 봅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사실 아무도 확실히 모릅니다. 시장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예측 불가능하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단서는 있습니다. 첫째, 금리입니다. 만약 금리가 계속 내려간다면 대출이 쉬워지고 매수 심리가 강해집니다.
그러면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풍선 효과도 커집니다. 반대로 금리가 다시 오르면 시장이 얼어붙고 상승세가 꺾입니다. 둘째, 공급입니다. 신규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는 지역은 가격 상승이 제한됩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오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공급이 부족한 강남 같은 곳은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정책입니다. 정부가 어떤 규제를 내놓느냐에 따라 시장이 요동칩니다. 만약 대출 규제를 다시 강화하면 상승세가 꺾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규제를 더 풀면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의지를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정부는 시장 안정을 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 급등하는 것도 급락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선에서 조절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풍선 효과를 이용해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즉, 강남이 오르면 재빨리 경기도를 사서 차익을 노리는 전략이 먹힐까요?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어느 70대 초반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부동산 투자 경험이 많았습니다. 10년 전에도 강남 상승기에 경기도를 사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같은 전략을 썼습니다. 강남이 오르자 바로 경기도 신도시 아파트를 2채 샀습니다. 풍선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그 신도시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물이 쌓이고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왜일까요? 그 신도시는 이미 공급 과잉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새 아파트가 너무 많이 들어서면서 기존 아파트의 메리트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 사례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풍선 효과는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요와 공급, 입지, 교통, 학군 같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단순히 강남이 오르니 경기도도 오르겠지 하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각 지역의 펀더멘털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또 다른 관점도 있습니다. 풍선 효과는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강남이 오른 직후에 경기도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몇 달 또는 1년 정도 지나서 오릅니다. 사람들이 강남이 너무 비싸다는 것을 체감하고 대체 지역을 찾기 시작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너무 빨리 움직이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강남 상승 초기에 경기도를 사면 한동안 가격이 안 오르는 답답한 시기를 견뎌야 합니다. 그렇다면 올해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이 풍선 효과를 받을까요?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곳은 몇 군데 있습니다. 먼저 강북입니다. 강남이 너무 비싸지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강북으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이 편리하고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 남부입니다. 분당, 판교 같은 곳은 이미 비싸지만 그 주변 지역은 아직 여력이 있습니다. 강남 접근성이 좋으면서도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곳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천 일부 지역입니다.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면 결국 사람들은 더 멀리 눈을 돌립니다. 인천은 서울과 가깝고 교통망이 발달해 있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시장은 예상을 빗나가기 일쑤입니다. 모두가 오를 것이라 생각하는 곳은 오히려 안 오를 수 있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이 갑자기 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투기와 투자의 차이입니다. 투기는 단기간에 가격이 오르기를 기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풍선 효과를 노리고 이 지역 저 지역을 옮겨 다니는 것은 투기에 가깝습니다. 반면 투자는 장기적으로 가치가 있는 곳을 사서 오래 보유하는 것입니다. 입지와 미래 가치를 보고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중장년층에게는 투기보다 투자가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무리한 도전을 할 시간도 여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한 60대 후반 여성의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평생 부동산으로 자산을 일궜습니다.